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5일 A매치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로베니아 대 아르메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로베니아는 유로 예선에서 보여준 페이스는 상당히 좋았다. 특히 홈에서 펼쳐진 3월 평가전에서도 홈에서 포르투갈을 격파하는 이변을 기록하기도 했다. 홈에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격력이 조금 변수이긴 한데 그래도 세슈코 중심의 선수들이 적어도 예선에서는 10경기 20득점 정도는 기록을 해준 바 있다. 이어서 아르메니아는 현재 성적은 상당히 하락세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특히 고질적인 뒷심 부족과 득점력에서의 부재가 아르메니아를 탈락으로 몰고 갔다. 미키타리안이 은퇴한 후에는 공격진에 축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워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명단에 기용된 공격진 선수들의 A매치 경험이 도합 12경기에 불과하다는 점도 불안 요소 중 하나다. 슬로베니아가 예선에서 보여준 능력치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홈에서는 포르투갈도 잡아내는 면모를 보여준 적도 있었다. 아르메니아의 공격적인 역량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상황이기도 하다. 슬로베니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스위스 대 에스토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스는 분위기 자체가 좋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예선에서도 안도라에게 신승하거나 코소보와는 2번 연속으로 비기는 모습이다. 한 수 아래 팀들에게도 확실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실점을 모두 후반에만 허용하는 뒷심 부족이 상당한 스위스의 약점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스위스가 강호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봐야 한다. 이어서 에스토니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플레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본선 진출에 실패했음은 물론이고 클라반의 뒤를 이어서 수비진의 핵심이 되어줄 선수를 발굴해야 한다는 미션도 생겨버린 상황이다. 그나마 폴란드나 스웨덴 등 나름대로 체급 차이가 나는 팀을 상대로도 득점을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아니에르 중심의 공격진이 무력한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니기도 했다. 냉정하게 스위스가 득점을 확실히 기록해서 약체들을 잡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스토니아를 상대로도 과연 스위스가 강호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든다. 특히 스위스의 실점 커버 능력과 뒷심은 상당한 약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스위스의 신승을 예상해본다. 스위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루마니아 대 불가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루마니아는 스위스가 자멸하면서 무패를 기록하고 본선에 1위로 진출했다. 다만 안도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는 한 번씩 무승부를 기록하고 2골 차이의 승리도 2번뿐이었다. 결국 루마니아의 공격력을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주포인 이아니스 하지도 올 시즌 알라베스에서도 부진한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도 10경기에서 5골만 내준 수비진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볼 만할 것이다. 이어서 불가리아는 세르비아, 헝가리와 무승부를 기록하는 저력 정도는 보여주었다. 다만 단단함이라는 면에서 부족함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특히 득점을 먼저 하고도 이를 후반 막판까지 지키지 못한 점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데스포드프를 제외하면 경험이나 나이 면에서 확실한 보조 득점원이 없다는 점 또한 아쉬운 부분일 것이다. 일단 루마니아의 수비진을 신뢰할 수는 있을 것을 보인다. 다만 이아니스 하지의 부진과 전반적으로 예선에서도 확실하게 상대를 눌러버리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감안해야 하는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루마니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오스트리아 대 세르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에너지 레벨과 기동성이 좋은 팀이다. 특히 라이프치히와 잘츠부르크 출신 선수들이 있는 팀이라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다. 이를 이용해서 독일을 잡거나 튀르키예 상대로 6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신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난조가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래도 공격진의 퀄리티가 좋은 세르비아 상대로는 무실점 기록을 쌓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어서 세르비아는 공격진의 무게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다만 여기도 러시아에게 대패하는 등 수비진의 난조가 상당한 문제다. 특히 밀렌코비치가 주축인 피오렌티나는 늘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비중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하위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리아와도 무승부를 기록했고 월드컵에서도 이 때문에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전력이다. 전반적으로 두 팀이 공격에서의 플레이를 신뢰할 여지는 있는 팀이다. 다만 전반적인 플레이에서 세르비아가 하위 전력을 상대로 보여준 퍼포먼스도 수비 면에서는 좋다고 보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나마 오스트리아도 공격적인 플레이가 세르비아 상대로는 수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오스트리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아일랜드 대 헝가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일랜드는 일단 로비킨이나 쉐인 롱 이후로는 존재감을 보이는 선수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나마 네덜란드에게 석패하는 등 수비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은 아닌 것이 위안이지만 현재도 로빈슨과 기대주 덩컨 퍼거슨이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아일랜드의 공격진 문제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사실이다. 이어서 헝가리는 14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는 모습이다. 일단 기동성과 조직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헝가리도 울산의 아담이 어느 정도 비중이 높은 등 공격진의 플레이가 문제다. 때문에 생각보다 하위 전력 상대로도 기복을 좀 보이는데 리투아니아와 불가리아 원정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두 팀이 모두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전력이라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헝가리가 끈끈한 조직력과 기동성, 공격에 무게를 둔 전력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헝가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포르투갈 대 핀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은 큰 무리 없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전력이다. 물론 호날두가 의외로 슬로베니아 전에서 패배를 하게 만드는 원흉이 되는 등 공격진의 폼에 따라서 경기력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그래도 베르나르두 실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존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라서 기본적으로는 강호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데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어서 핀란드는 유로 예선에서 나쁘지는 않았지만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여준 점이 상당히 아쉽다. 특히 덴마크와 슬로베니아 같은 경쟁팀들에게 꺾이고 말았다. 전반적으로 체급 차이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전력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웨일스에게 대패한 점은 충격이 꽤 크기도 했다. 일단 포르투갈이 미드필더진의 역량을 이용해서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을 보여준 점은 사실이다. 물론 호날두의 활약이나 전반적인 공격진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는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은 사실이다. 그래도 핀란드가 상위 전력을 잘 상대하지 못하는 점은 확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포르투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이탈리아 대 튀르키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는 전력이 아주 올라왔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일단 이탈리아의 수비력도 몰타와 우크라이나 전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실점이 나오는 모습이다. 공격진의 세대 교체도 더뎌지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사실상 키에사 말고는 그다지 존재감이 돋보이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다. 사팔레티 감독이 꽤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편인데 정작 방점을 찍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국대 레벨에서는 모자라 보이는 것이 흠이다. 이어서 튀르키예는 감독을 바꾼 이후에는 오히려 안정감이 더해졌다. 물론 평가전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밸런스가 어느 정도 흐트러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독일과의 경기에서도 이겼지만 난전이었고 오스트리아 전에서는 크게 대패하기도 했다. 본선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평가전에서는 제법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탈리아도 수비적으로는 아주 예선에서 인상적인 모습까지는 아니었다. 공격진에서도 아직 전력이 100%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튀르키예도 평가전에서는 어느 정도 공격성을 보이며 불안정한 점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